그러면 통합진보당 제8차 대표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들께서 모두 말씀 좀 하시겠는데요. 어제 낮 12시경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40대 젊은 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신승훈 당원이십니다. 현장 관리자의 극심한 협박과 통제에 못 이겨서 한거의 뜻으로 분신하셨습니다.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조합원의 공정은 사측이 잡은 생산량 목표에 비해서 적은 인원과 노후한 작업 설비로 노동 강도가 높아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엔진 사업부였다고 합니다. 신조합원은 낙후한 작업 환경에서 엔진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현장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조합원은 이 문제를 부사장에게 직접 투서했고 현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를 받게 되었고 현장 관리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 조처로 신조합원과 해당 라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현장 통제를 하고 쉴 틈 없이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대차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통합진보당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미 FTA 이행 법령 정비, 한미 FTA 관련 법령 정비 상황에 대한 3차 실무 협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미 FTA 정책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인하하는 약가 정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압박성 표현까지 넣은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책 주권이 사실상 한미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침해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범국본과 함께 긴밀하게 대처할 것이고 민주통합당도 야권 봉조로 빠르게 복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예,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이정희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대자동차 신승훈 당원이시죠. 예, 신승훈 당원 분신에 관해서 저는 아직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보면서 신승훈 당원이 이 회사 쪽에다가 애사심을 발휘하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엔진 라인에서 불량 품질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엔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제안서를 보냈고 부사장이 그런 조합원 의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맙다 이런 것을 보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제품에 관해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제안을 했고 회사 측이 이것을 수용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복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이 정도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보복성을 한다는 게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여간 억울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속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당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만 함께 드립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 대표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시기도 한 신승훈 조합원의 빠른 쾌유를 전 당원과 함께 기도합니다. 신승훈 조합원은 저도 잘 아는 그 간부입니다. 이분이 온몸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평소 살아온 과정을 볼 때 확신을 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또 저희가 현재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회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노동 통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얼마 전 기아자동차에서 있었던 실습생의 지금 과로로 인한 지금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 등 날이 갈수록 우리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존중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의 임무를, 통합진보당의 책무를 다시 한번 우리 당원동지들과 함께 되새기는 일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냉정과 독재 치하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노동은 또 잔인한 시장에 이렇게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노동의 삶이 백척간두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 노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 뜻을 그 당원동들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신승훈 조합원의 쾌유를 빕니다. 한나라당은 쇄신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뿌리까지 비리부패로 썩어 있는 정당임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그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박기태 국회의장을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고승덕 의원이 아주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의혹을 넘어서 박기태 국회의장이 형사적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든 이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가 정당 정치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돈으로 의원과 대의원들을 매수하고 또는 매표하는 그런 당사자라면 어떻게 입법부의 권위와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정치를 훼손한 참담한 비리의 실체적 중심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박기태 국회의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기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을 했다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수장으로서 마땅히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고백하고 또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표단 회의는 어제 워크숍에서 이어서 다뤄야 될 안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로서 신승훈 당원 사건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좀 지금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시겠고요. 야권연대 방침과 전술 등의 문제 등 관련되어 오늘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